그래서 이제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까만색 화면은 이제 한번 그냥 구경하신 거고요. 주피터라는 지금 요 환경 내에서 우리가 세이지를 이제 사용하게 되실 거고요. 앞으로는 계속이요. 이게 주피터 클래식 버전이고요. 이거를 변형하고 수정한 되게 다양한 버전의 주피터 환경들이 있어요. 코칼도 그런 중에 하나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구글 콜앱도 그것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전통적인 클래식한 주피터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이지 매스 저는 9.4, 앨리스 서버를 쓰시는 분들은 9.4가 깔려 있을 거고요. 보통 9.7 최신 버전을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처음으로 다수의 사용자가 앨리스 서버를 쓰고 있는 겁니다. 원래 저 혼자 쓰다가 지금 사용자가 학교 학생 한 2-3명 쓰고 있는데 원래 예. 지금 다수의 사용자가 처음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새로 노트북을 만들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되겠고요. 언제든지 스탑을 해주세요. 내가 너무 빠르다. 나는 거기까지 못했는데 지금 멈춰야 된다. 예, 여기 있는 모든 분을 멈추시면 됩니다. 예, 제가 도와드리고 진행할 거니까요. 자, 여기다가도 똑같이 2 더하기 3이라고 한번 쳐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줄이 바뀌었는데 여기 버튼 보면 run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셔도 되고요. Shift 키와 엔터 키를 같이 누르셔도 됩니다. 세이지가 못해주는 게 아니라 첫 실행이 조금 느립니다. 앨리스 서버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앨리스가 지금 이 안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도커라는 걸 이용해서 이미지를 띄운 다음에 막 그 세이지 거의 설치에 준하는 수준에서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실행이 느려요. 그래서 저런 일이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썼을 땐 좀 더 빨랐는데 너무 잠깐만. 그렇구나. 나는 밥을 쓰면 죄송해요. 저는 딴 게 하나 더 있어서 다른 걸 쓰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앨리스 밥 저렇게 나갑니다. 저희. 그래서 요거 있죠. 예. 예, 바로 나오네요. 혼자 쓰는 서버는 바로 나오고요, 지금. 예, 저는 밥으로 갔어. 실행을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계산기처럼 쓸 수 있다. 이걸 좀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위에 untitled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파일 이름이고요. 여기를 누르시면요. 뭐 튜토리얼이라고 이름을 고쳐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튜토리얼 1이라는 이름으로 실행이 될 거고요. 나왔죠? 예. 나는 아직 5가 안 나왔다. 7이 나왔다. 이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7이 나오면 안 되고요. 아직 안 나온 거는 정상일 수도 있어요. 아니 왜 계산이 안 뜨는데요? 첫 실행이 좀 느립니다. 네. 많이 느립니다, 지금. 저는 한두 명 정도 열어드릴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한테 열어드렸죠. 동시에 쓰고 계시는 겁니다. 예, 첫 실행이 느립니다.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요 자료로 가시겠습니다. Sage as a Calculator라고 돼 있는 이 페이지에서 여기 있는 실행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볼 거예요. 그냥 보면서. 똑같이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떤 답을 예상하시나요? 실행하면 뭐가 나올까요? 예상하시는 그 답 맞죠? 자, 제가 여기다가 점을 하나 쳤습니다. 어떤 답이 나올까요? 예,
34.00000000 이런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계산을 해주는데 정수로만 되어 있는 인티저 타입이라고 불리는 정수로만 되어 있는 것들을 연산을 하면 정수 타입으로 계속 답을 주려고 하는데요. 소수 플로팅 포인트 3점이라고 써는 순간 얘는 이제 소수를 다루는구나 라고 하는 순간 소수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쪽에 보면 20 나누기 14 여기 있는 거예요. 20 나누기 14를 하면 여러분 어떤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정수 나누기 정수니까 정수를 계속 살려주겠죠. 7분의 10을 줍니다. 그러니까 정수 나누기 정수를 하니까 얘는 유리수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유리수 형태의 기하분수 형태를 보여줍니다. 잠시만요. 커널이 세이지 커널이 아니네요. 뭐야 그럼 이거? 커널을 세이지 커널로 바꿉시다. 파이썬 커널을 쓰셨어요. 예. 지금 세이지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세이지만 파이썬에 대한 언급을 좀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파이썬하고 좀 다른 부분들인데 이게 바로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이지는 수학을 알고 있고 수학적인 객체를 다루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실제값이 중요하잖아요. 1.4 이런 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나누어서 소수를 보고 싶으시면 1.428 형태로 점 하나만 20점 슬래시 14를 하셔도 되고요. 20 나누기 14점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칙연산은 다 아시겠죠? 더하기 기호는 이것이고요. 곱하기 기호는 여기 6 위에, 8 위에 있는 Shift 8을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나누기 기호는 Shift 옆에 있는 슬래시 기호를 쓰시는 거죠. 예,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 넣습니다. 저게 떨어져도 되고 안 떨어져도 되고 몇 칸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걸 그냥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파이썬 스타일 코드라고 치면 그러니까 파이썬 스타일 가이드라고 검색해 보시면 파이썬 개발자들이 그 추천하는 가이드 포맷이 있어요. 그거에 따르면 연산자는 첫 번째 연산자들끼리는 붙이고, 그러니까 마지막 연산자들끼리 텀별로 구별될 수 있게 좀 떨어뜨려라.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붙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마지막 곱하기 2는 좀 떨어뜨려 주고요. 이런 것들은 괄호로 묶여 있는 건 붙여주고요. 뭐 이런 식의 가이드는 있습니다. 요거는 하나로 묶였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그냥 사람 눈에 익게 편하게 이런 식으로 쓰면 조금 더 나아 보이죠? 아닌가? 예. 그런 식의 가이드는 있는데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칙연산, 이제 계산기의 가장 기본적인 사칙연산 했고요. 그 다음에 할 거는 거듭제곱. 이에 거듭제곱은 6 위에 있는 꺽쇠 형태, 시프트 해서 거듭제곱 형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2의 3승은 8입니다. 근데 저것만 거듭제곱이 아니라요. 요것도 거듭제곱입니다. 곱하기를 2번 쓰는 것도 거듭제곱이 됩니다. 이거는 파이썬 3에서 파이썬에서 갖고 있는 연산자인데요. 계속 세이지가 계속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에 꺽쇠 3을 쓰셔도 되고 2 곱하기 3을 쓰셔도 됩니다. 이게 사실은 저는 이게 다른 메이플이나 매스매티카나 매트랩도 저걸 쓰고 있기 때문에 저것까지 연산자를 도입한 건데요. 사실은 얘는 파이썬에선 다른 의미로 연산이 되기 때문에 파이썬과 커널을 막 공유해서 쓸 때는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세이지만 쓰실 거, 우리는 파이썬 모르니까 세이지만 쓸 거니까 상관없고요. 자, 그래서 한번 이런 걸 계산해 보겠습니다. 2의 10승. 다들 알고 있는 그 값이고요. 2의 100승. 다들 알고 있는 그 값이고요. 2의 1000승. 다들 이게 계산할 수 있는 그 값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세이지의 파워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긴 숫자들도 다 처리 가능하다. 예전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좀 하신 분들 알겠지만 C 같은 걸 할 때 저 롱인티저로도 커버가 안 되는 정수 타입이거든요. 근데 상관없다. 파이썬, 세이지 이쪽에서는 아무리 긴 엄청 길죠? 예,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긴 연산 정수 형태여도 예, 다 계산이 됩니다. 예. 괄호를 안 써도 된다.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맞습니다. 숫자를 하나의 덩어리로 지금 객체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를 붙였으면 이게 한 객체거든요. 숫자들끼리는. 물론 저기다가 더하기 2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이렇게 할 거냐? 예, 더하기 연산자가 들어가면 이제 이게 달라지고요. 이렇게 해야 1002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그냥 마지막에 2만 더하는 형태. 이렇게 하면 8만 바뀌죠. 맨 마지막에. 예, 이렇게 됩니다. 자, 아까 요거 20 나누기 14를 했었고요. 우리 여기를 점 눌러서 근사값을 했는데 이거 조금 더 길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이렇게 긴데 지금 밑에는 너무 짧잖아요. 둘, 넷, 여섯, 여덟 이렇게 해서 열 몇 자리밖에 안 나오는데 더 길게 볼 수는 없는 건가? 예,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거 그냥 갖다 붙일게요. numerical underscore approx 라고 하는 지금 뒤에 안 보이시겠네요. 예. numerical approx라고 하는 저 함수가 있습니다. 실행하면 아까 점 누른 거랑 같은 효과가 줘요. 근데 이거를 굳이 그러면 점 쓸 거 아니면 왜 쓰냐? 뒤에 옵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 digits라는 옵션을 넣고요. 100 정도 해볼까요? 이 숫자 100자리를 쭉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까지 포함한 거예요. 1, 앞에 1 포함해서 100개를 100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좋은데 numerical underscore approx라는 게 너무 길잖아요. 이게 그래서 알리아스가 돼 있습니다. 어떤 게 돼 있냐면 하나씩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대문자 n 혹은 소문자 n 다 가능합니다. 근데 대문자 n과 소문자 n을 잘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거 변수명으로 쓰고 싶잖아요. 반복문 돌릴 때 나중에 아직 안 하지만 n, m, n 뭐 이런 숫자들을 x, y, 뭐 z 이런 한 글자짜리는 변수를 우리가 사용할 때 사용을 하고 나면 걔는 뭐 n은 루트 3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미 루트 3인 거지 함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하실 때 보면 저 대문자 n은 좀 잘 쓰고요. 그러니까 대문자 n은 치환하지 않잖아요. 그냥 스몰 n은 변수로 막 쓰는데 대문자 n은 잘 쓰니까 대문자 n을 좀 잘 이제 약어로 쓰거나 아니면 일부러 세이지 짜실 때는 n하고 m을 변수로 잘 안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은. 예. 뭐 그런 정도. 그러니까 k를 더 이제 예를 들어서 시그마 뭐 해서 서메이션 할 때 인터미디에이트 베리어블은 k로 쓰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는 함수 형태로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쓰셔도 답이 나오고요. 물론 여기다 옵션은 여기 안에다가 조금 더 키워드리죠. 이렇게 하셔도 나옵니다. 지금 요것과
이것의 차이가 없죠. 사실은 결과가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세이지 혹은 파이썬의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의 제일 중요한 개념이고 사실 이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나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OOP를 이해하기 전에 객체 지향 언어를 이해하기 전에는 다 이런 함수 형태가 당연히 맞지. 우리가 수학 배울 때도 어떤 값을 넣고 옵션을 넣고 함수 이름을 앞에다가 쓰고 가로를 쓰는 게 f of x처럼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함수 결과가 나오는 형태. 그러니까 펑션이라면 예, 이렇게 쓰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예, f of x, 옵션 이런 형태로 쓰는 건데 이런 형태도 있다는 거예요. 메소드라는 방법이 메소드라는 이름을 붙여주고요. 어떤 객체에 적용할 수 있는 함수들을 따로 모아놓은 다음에 그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리수라는 객체에 수치 근사를 시킬 수 있는 메소드를 불러와서 옵션을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f of x와 x.f 가로가 동일한 겁니다. 사실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함수를 입장에서 보고 함수가 먼저 정의되고 그 정의역을 그러니까 도메인을 정할 거냐 도메인이 먼저 정의되고 도메인에 따르는 함수가 정의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수라는 도메인이 있는데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함수들은 많죠. 정수론에 하면 뭐 오일러 피 펑션도 있고 다양한 함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수를 먼저 정의하고 그거에 적용도 할 수 있는 정수에만 적용할 수 있는 혹은 자연수에만 적용할 수 있는 함수들을 모아놓은 거냐 아니면 함수를 먼저 정의하고 거기에 맞는 도메인을 정할 거냐 요 차이가 있어요. 개념적으로. 그래서 오일러 피 펑션은 리얼 함수로 확장이 잘 안 되죠. 근데 오일러 피 펑션을 실수에다가 막 적용하려면 잘 안 되잖아요. 아니 되나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원래 정의상 안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대상이 정해지고 그거에 함수가 정하는 방식이 이제 세이지 매스와 이런 OOP적 개념이 하는 함수들이 전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도메인을 먼저 쓰고 예, 아니요. F가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객체를 먼저 적고 그다음에 함수 형처럼 보이는 걸 적는데 얘를 이름을 함수라고 안 쓰고 펑션이라고 안 쓰고 예, 오타가 있네요. 메소드라고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태적으로는 사실 f of x를 쓸 거냐 x.f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쓸 거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클래스 정의하거나 할 때 다 저 형태로 메소드 형태로 정의를 하셔야 돼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예. 우리가 미분 적분을 할 때 해보시면 알겠지만 메소드 형태로 쓰면 훨씬 더 편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속 가로를 앞뒤로 붙이는 게 아니라 뒤로 계속 붙일 수 있어서. 제가 너무 빠르죠? 조금 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정수 다룰 때 목과 나머지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목과 나머지 연산자가 따로 있습니다. 예, 저 앞에 거는 몫이고요. 뒤에 거는 나머지입니다. 슬래시 2개를 쓰면 몫이 나오고요. 퍼센트를 쓰면 나머지가 나옵니다. 물론 이게 몫이냐 둘 다 양수일 때는 몫이 맞는데 한쪽이 음수거나 둘 다 음수거나 하면 기대한 그 값이 아닐 수 있어요. 이게 다 해봐야겠죠?
기대한 그 값이 맞나요? 그러니까 3도 나오고 마이너스 4도 나오고, 그러니까 몫의 정의가 뭐냐 이제 생각해 봐야겠죠. 예. 예. 넘지 않는 뭐 최대 정수 뭐 이런 느낌이 있죠. 예.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한번 다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Shift 엔터 치시면 됩니다. 예, 기대하신 그 값이 맞는지 원래는 2였는데 4도 나오고, 네, 기대한 음수로 남은 나머지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기대한 그 값이 맞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콤마를 쓰면, 그러니까 원래는 콤마를 지금 제가 설명 안 하고 계속 쓰고 있는데, 콤마를 쓰면 파이썬에서는 요거를 튜플 형태로 묶어줍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지금 괄호가 없는 괄호가 막 생겨서 나오잖아요. 원래는 괄호가 콤마를 쓰는 순간 끝에 양쪽 끝에 괄호가 있구나, 소괄호가 있구나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줄에 한 번에 다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많이 쓰는 연산자가 팩토리얼. 예, 팩토리얼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혹은 예, 100점 팩토리얼. 아마 이 괄호 안 써도 작동할 겁니다. 팩토리얼 괄호 100. 100점 팩토리얼. 함수 형태로 쓴 거고요. 메소드 형태로 쓴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말장난인 거잖아요. 근데 함수 형태로 쓰면 앞에다가 뭔가를 적용하는 걸 넣어야 되는데, 메소드 형태로 쓰면 뒤에다가 붙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어떤 사고의 흐름대로 뭔가 계속 액팅을 하고 싶을 때마다 뒤에다 붙이면 되니까 코딩하기가 편해져요. 사실은 펑션 메소드의 그 컨셉보다는 코드 짤 때 이제 실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게 이제 파이썬이 못 해주는 거, 소인수분해. 파이썬 같은 게 이제 이제 위에 것들은 그래도 연산을 해주니까 잘 해주는데,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의 5승 더하기 1. 요거를 그래도 변수에다 한번 집어넣을게요. A는 하고 나면 요 값을 A에다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A라는 걸 안 썼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갑자기 왜 답을 안 주지? 이게 아니라 이 주피터라는 환경에서는 원래 답을 이 셀 전체에서 여러 연산자를 쭉 하고 나서 마지막 라인에 변수 혹은 값이 있으면 그 값을 이 셀에 리턴 값, 표현해 줄 수 있는 값으로 확인하고 아웃풋에다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한 줄로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줄이고, 그러니까 값이니까 보여준 건데, 얘는 변수도 아니고 데이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얘는 A에다 얘를 집어넣어라라는 명령인 거지, 네, 그 변수나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거 답을 보고 싶으시면 A라고 쓰셔야 네, 저 답을 보여줍니다. 자, A에는 지금 42억 9,496만 7,297이라는 숫자가 들어있고요. 팩터 A 하면 641 곱하기 혹은 네, 이렇게 위에는 함수 형태고요. 밑에는 메소드 형태고요. 둘 다 가능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숫자를 가지고 몇 가지 연산할 수 있는 연산자들에 대해서 쭉 배워왔습니다.
실습해 보았고요. 잠깐만요. 이 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소집도 하나 했네요. 조금 더 속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예. 자, 이제 그냥 간단한 계산은 다 했으니까요. 조금 더 복잡한 계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파이를 알까? 원주율 파이를 알까? 얘 알고 있습니다. 파이라고 하면 소문자 PI를 쓰시면 진짜 제가 원주율 파이고요. 어떻게 할 수 있냐? 물어보면 되죠. 너 근사값 어떻게 돼? 3.14159. 조금 더 알고 싶어? 그러면 100짜리까지 외우시는 분들 여기 있죠?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저 정도는 다 수시적에 다 배우신 것 같고요. 외우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 소문자 PI는 진짜 파이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의 변수 이름은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세이지가 이미 나는 원주율이야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몇 가지 이제 그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이가 그 중에 하나고요. 2라고 하는 것도 2는 뭘로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얘는 지수상수 2겠죠, 당연히. 진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변수명을 정할 때 A, B, C, D 아까 A에다 뭘 넣었잖아요. 2도 뭘 넣는 순간 제어값이 사라지는 거죠. 이미 지수상수 2를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몇 가지 피해야 될 변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 E, N A가 아니라 E, N 뭐 이런 것들은 X 조금 피하면 좋은 세이지 할 때 피하면 좋은 함수 물론 이런 값이 있죠. 잠시만요. 왜 멈췄지? 잠시만요. 저도 로컬에서 돌릴까봐요. 제 서버에서 말고. 잠시만요. 혹시 2를 잘못 어사인했는데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예, 있습니다. 그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잘못 어사인했는데 돌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잠시만요. 근데 이 서버가 지금 제가 하는 서버에 죽었네요. 이게 가끔 인터넷이 끊겨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클라우드로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터넷 문제인지 저쪽 서버 문제인지 여러 가지가 이제 생각나는데 지금 인터넷이 잠깐 그러니까 이나대 서버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나대 서버가 있는 그 이나대가 네트워크 속도가 좀 느립니다. 매번 느끼는 건데 그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안 멈추지? 잠시만요. 예, 다시. 예, 급한 대로 거기는 어떻게 돌아갈지 이제 제 로컬에 다시 띄웠어요. 로컬호스트죠, 지금은 또. 예, 준비를 여러 가지 해놨는데. 예, EXP 1 하면 저거 2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2를 뭘 썼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EXP, 그러니까 지수함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사실은 파이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파이를 아크탄젠트 뭐 몇 값으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쓰시면 아크탄젠트 4분의 1 파이 뭐 1로 하고 4를 곱하면 되나요? 그래서 대충 쓸 수 있겠죠? 예, 실제로 이거 곱하기 4 하면 이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쓰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못 쓰는 건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 요런 값들을 바로 사인 함수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SIN이라는 그 세 글자도 이미 다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IN을 굳이 변수명으로 쓰실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변수명을 안 쓰시면 좋겠습니다. si는 3 이렇게 쓰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안 되죠. 예, 그렇게 안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장된 함수, 내장된 값 이렇게 해서 예, 돌릴 수가 있고요. 심지어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요거를 예, 2루트 3이라는 것도 실제 값으로 보여주죠. 2분의 1 곱하기 스퀘어 루트 3 형태로 잘 보여줍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퀘어 루트 3에다가 예, 1.73 이렇게 해서 예, 지금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숫자를 다 예, 근사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아크탄젠트 1은 했고요. 그냥 다 복사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탄젠트도 되고요. 아크탄젠트 1도 되고요. 자, 여기서 i는 어떤 값일까요? 대문자 i를 썼어요, 제가. 저것도 허수 i가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복소수 값이에요. 2 곱하기 i 곱하기 파이, 2파이 i. 당연히 값이 1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장된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건 전부 다 세이지가 이미 내장돼서 정의된 변수들을 쭉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게 여타 다른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와 차이점인 거죠. 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값들을 실제 값 형태로 다 가지고 있다. 정의되어 있다. 요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요거 대신에 이 지수함수 형태 대신에 내장된 2를 쓰셔도 되죠. 그러니까 이 i, 파이 전부 다 내장된 거라는 거죠. 자, 요것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렇게 삼각함수 형태도 안에는 계산하는데 아크 코사인으로 계산 못하니까 여기서 멈춘 거죠. 네. 아까처럼 스퀘어 루트 2나 루트 3 같은 것도 계산 가능하고요. 얘도 실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계산한 다음에 아, 이게 끝이구나. 이게 제일 좋은 표현이구나 해서 멈춘 겁니다. 7분의 파이 i를 이 익스포넨셜 7분의 파이 i. 저게 저보다 더 잘 쓰시는 표현이 없죠. 예. 그다음에 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플리파이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잠깐. 이래도 안 나오네? 예. 아마 이거 나눠주는 게 있을 텐데요. 제가 지금 그 명령을 모르겠습니다. 여기 A 형태를 아까 말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I 사인 세타로 복수 형태로 쓸 수 있는데요. 그 명령이 잠깐만요. 이 중에 하나인데요. 아, 참고로 이제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A하고 A라는 지금 객체를 제가 하나 만들어놨잖아요. 저게 이제 수식 이 값객체잖아요. A가 어떤 값이잖아요. 이 값을 쓱 대입한 다음에 A점하고 제가 여기서 탭키를 하나 넣어봤습니다. 탭키를 누르는 순간 이 객체에 적용할 수 있는 세이지 안에 있는 함수들이, 메소드들이 쭉 목록이 보여집니다. 이 중에서 하나일 텐데요. 아까 저는 심플리파이라는 명령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중에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딱히 못 찾겠네요. 아마 리얼은 아니고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예, 못 보여주네요. 아마 어떤 건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찾아서 나중에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써주는데 이제 실제 값이 아니라서 저희가 만족스럽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나중에 예.
탭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탭. 여기 Shift 위에 있는 거, ESC 밑에 있는 거. 그걸 탭 키라고 부르고요. 예, 탭을 누르면 예, 목록을 쭉 보여줍니다. A를 그냥 A가 아니고요. 한번 실행을 하고 나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행을 한번 하고 나서 A라는 객체가 이미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A라는 객체가 저희 세이지 심볼 익스프레션이나 그러니까 익스프레션 형태로 식 형태로 지금 A가 정의가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객체에 적용할 수 있는 메소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익스프레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20 나누기 17 같은 경우에는 예, 레셔널이죠. 예, 유리수 객체로 나옵니다. 밑에 보시면 예, 이렇게 정의하면 유리수 객체로 표현되는 거니까요. 객체마다 쓸 수 있는 게 달라요. 그래서 B하고 탭키를 누르면 유리수 객체에 쓸 수 있는 약간 아까 함수 목록이 달라져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일러 감마 값도 예, 이게 로그에서 하모닉 넘버를 뺀 거의 리미트인가요? 뭐 대충 그렇죠? 뭐에서 뭘 빼야 되는지 모르겠네. 하모닉에서 로그를 빼서 리미트 취한 건가요? 리미트에서 하모닉을 뺀 건가요? 둘 중에 하나인데, 예. 그거 근사값이고요. 골든 레시오도 이것도 내장된 값이에요. 이것도 변수명으로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걸 해보시면 예, 2분의 1 루트 5 더하기 1이라는 값이 보여집니다. 카탈란 콘스탄트라는 것도 있는데 전 잘 모르겠는데 카탈란 콘스탄트도 내장되어 있고요. 예, 이렇게 심플리파이 할 수 있고요. 예, 요것도 한번 계산 그냥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가능하다. 아까 루트 2를 예, 근사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헬프를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사인하고 이게 사인 함수가 뭔지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처음 배우는 저희 아들은 아직 사인 상관함수를 모르는데, 그러면 그 뒤에다가 물음표를 치면요, 얘가 정의된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 어떤 건지를 설명해주는 도움말이 뜹니다. 하단에. ESC 누르면 다시 없어지고요. 다시 실행하면 다시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용례, example부터 해서 쭉 꽤나 자세하게 예, 적혀 있고요. 요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arc까지 치고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탭을 치면 ARC로 시작하는 모든 함수가 보여지죠. 아까 메소드 보여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펑션 형태도 다 이제 뭘 쓰고 싶은지 나는 아까 시컨트를 쓰고 싶었던 거구나. 이렇게 하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탭키로 쓰시면 되겠고요. 예, 이제 요거는 베리어블들인데 잠깐만요. 베리어블은 조금 넘어갈게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고요.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플롯이라는 함수 명령이 있고요. sin EX, 그냥 EX겠죠. X, 파이부터,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요소를 다 집어넣은 거죠. 그쵸? sin EX를 X에 대해서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그려라. 했더니 저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나중에 저는 이렇게 안 그릴 거예요. 어떻게 그릴 거냐면, 당연히 함수 형태가 아니라,
예. 사실 명령도 똑같고 그림도 똑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적을 겁니다. 그 앞에는 펑션이 익숙하신 분들이 쓰시면 되고요. 뒤에는 이제 세이지가 익숙해지면 저렇게 쓸 겁니다. 그러니까 sin ex라는 객체에다가 플로트해라. 근데 x에 대해서 -5부터 파이까지. 그러니까 이게 옵션인 거죠. 저 앞에는 객체고요. 그러니까 객체와 옵션을 함수 형태로 넣을 때는 다 똑같이 우겨넣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카테고리가 다른 거잖아요. 객체는 따로 빼고 옵션은 따로 뒤쪽에 놓고.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x는 뭔데 저러고 있나 그런 거죠. x도 뭐가 내장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자, y 한번 쳐볼게요. 에러 나요? x 한번 쳐볼게요. x 뭐가 나와요? y와 x는 뭐가 다른 건가요? 세이지는 내장되어 있습니다. x를 미지수 x로 그냥 고정해 놨어요. 넌 미지수 x야. 그래서 x는 베리어블 선언을 안 해도 이미 x는 미지수로 쓰려고 마음을 먹어놓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 x는 3 이렇게 치환하시지 마시고요. x는 이미 베리어블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게 가능하냐면 위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런 형태가 가능합니다. 똑같은 형태로 이게 안 돼요. y제곱 더하기 1을 하면 y가 뭔데 그러고 있죠. 근데 x는 있어요. x는 이미 미지수가 있고요. 우리가 다항식을 기술할 때 혹은 함수를 기술할 때 필요한 그 x가 이미 내장되어 있고 그냥 갖다 쓰시면 됩니다. 세이지는 딱 시키자마자 x를 내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근데 이 변수가 필요한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y도 그렇게 선언해야겠죠. 그게 y는 variable y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y도 이제부터 베리어블로 쓰겠다. 미지수 y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비로소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프 그리는 거에서 만약에 함수가 임플리시트하게 뭔가 된 경우에는 점을 찍을 수가 있나요? 네, 음함수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명령이 좀 달라요. 임플리시트 플롯이라는 명령이 따로 있고요. 그거는 내일 그래프 그릴 때 더 할 거고요. 예. 문법이 그렇습니다. 세이지 제작자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저게 베리어블 y만 실행해 보면 저게 나오는데 저 값을 넣은 건데요. 나중에 이런 것도 할 거예요. 펑션이라는 것도 정의할 수 있어요. 같은 맥락에 문법이 저래요. 베리어블, 펑션 뭐 이런 것도 정해요. 그러니까 펑션 f, 대문자 f에서 이렇게 하면 저 대문자 f라는 거는 아직 함수 정의하지 않았는데 펑션으로 쓸 거예요. x에 디펜드한. 이런 것들을 하려고 저런 문법들을 파이썬이랑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따옴표를 꼭 쓰라고 돼 있습니다. 네. 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기에 스트링으로 왜냐하면 변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ZZ라는 걸 변수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지수 하나인데 ZZ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변수 26개만 쓸 건 아니고 대소문자에서 52개만 쓸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변수가 한 100만 개 정도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스트링으로 다 써야지 여유가 생기겠죠. 그래서 따옴표가 필요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충분히 납득 가능한 정도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8시여서 잠깐 10분 쉬고 예, 근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왜 안 되지? 스티커 남은 거 있어요?
됐는데. 앨리스 잘 되고 있나요? 내가 안 쓰고 있어가지고. 약간 느려요. 느리죠? 네. 되긴 잘 되긴 해요. 네. 아, 지금, 네. 이건 도대체 왜 이럴까요? 커널이 죽어서 그렇고요. 근데 다른 애들은 하는데 얘만 못해요. 아, 그림 그리는 게, 예, 그림 그린 때만 죽는군요. 네. 이거는 제 거예요. 제가 여기다